반반 결혼했고 시가 친정 도움 거의 없이 둘이서 힘들기 시작했어요. 집대 출근 갚느라 정말 허리띠 졸라매며 계속 맞벌이하다 아이 돌봄 부재로 퇴직했습니다. 회사 일 하느라 아이와 보낸 시간이 없었던지라 남들은 집에 있는 게 힘들다 하지만 쿠키도 굽고 케이크도 굽고 미술도 하며 꽁냥꽁냥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원래 우리 부부는 아이를 늦게 가질 생각이었어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시아버지가 아들 종손 타령하시며 종용하셨고 미련하게도 봐주시려나 보다 하며 바라시던 손자를 낳았지만 신혼에 애 보느라 여유가 없었던 시부모님들은 내 육아휴직 1년간 단 한 번도 방문하여 아이를 봐주지 않았어요. 복직 후에도 마찬가지. 8살이 된 지금까지도 신혼의 아이만 자기들 막둥이 마냥 끼고 키워주세요. 시누이 전업주부예요. 본인들 딸 고생하는 게 싫으시다는데 내가 낳은 내 새끼 내가 거둬야지 했지만 종종 울컥하는 순간들은 수도 없었어요. 배경을 설명하자면 우리 결혼 얘기가 오갈 때쯤 신우 혼전 임신했어요. 먼저 결혼시키느라 우리 결혼 밀리고 신우 결혼시키며 시댁에서 집해주셨어요. 신우의 아이는 잘못됐고 내가 아이를 가지자 나에게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곧 아이가 생겨 우리 아이와 2개월 차이였는데 조산하여 출산이 비슷해졌어요. 암튼 등등의 이유로 나는 신우를 철부지에 심술이 그득한 사람, 그 이상으로는 오빠 부부, 앞길 막는 동생 정도로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감정이 좋진 않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밥을 먹으면서 설날 얘기가 나왔는데 시댁은 종가라 최소 20명 정도의 친척분들이 오세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에 나와 아이는 가지 않겠으며 당신은 갔다가 시가에 2주 머물다 오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은 아들만이라도 데리고 간다고 하네요. 종손인데 차례를 빠질 수 있냐 되묻길래 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나는 남편을 만나고 사랑하여 결혼했으므로 며느리의 도리를 하는 것이지만 내 자식에겐 이 집안에 도리 지워줄 생각, 일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은 나를 재산 물려주지 않고 애를 봐주지 않는 시댁이라 도리를 하기 싫은 거냐며 나를 시가 덕보고 살고 싶은 여자라는 식으로 후려치네요. 나는 재산과 돌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 말했어요. 덧붙여 의무에는 권리가 따르고 받았으면 행하는 것이라 나는 아가씨네 첫째가 도리하고 살 줄 알았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제 와서 자기 여동생 애를 봐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집을 내놓으라 할 수도 없잖냐며 그건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라 우리만 참고 살면 된다고 하네요. 나는 바라는 것이 없으니 그쪽에서도 우리에게 안 바라면 된다고. 암튼 결혼하고 이렇게 크게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서로 개거품 물고 싸웠네요. 친정은 귀농하셨어요. 남편은 친정에 못하지도 잘하지도 않아요. 내 돈으로 용돈 드리고 내 돈으로 홈쇼핑 물건 필요하다시면 사드리고 어쩌다 한번 내려가면 같이 가고 그런 정도예요. 두 분 다 선생님이셨어서 노후는 뭐 문제가 없지요. 시간은 한 동네 살아요. 이번 코로나 때도 신혼에 애 봐주는 날에만 신혼집으로 오라고 해서 같이 봐주셨어요. 그거에 진짜 상처받고 아이도 시가 가면 눈치 보고 해서 20년 다닌 회사 꽁목걸이 걸고 퇴사했네요. 정말 머리가 터질 정도로 울었어요. 딱히 시집살이는 없으나 종가다 보니 기본적으로 할 일이 있어요. 볼멘소리 없이 했으나 일하는 며느리다 보니 완벽하진 못했죠. 그래도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살았다 생각합니다. 한창 싸우고 아이 방에 들어와 사과하고 같이 누웠는데 이렇게 착하고 귀한 아이 두고서 내가 욕심내고 못된 생각하는 엄마인가 아내인가 그냥 나만 참으면 화목한 건가 내 아들을 도리 안 하는 불효자로 만드는가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와 글 올려봅니다. 남편에게 이 글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 번씩 여기 글을 보면서 댓글들의 현명한 답변을 많이 받던지라 의견을 나누어 주십사 하고 올립니다. 추가합니다. 새벽에 답답해서 쓴 글에
너무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의견 주셔서 확인했다가 놀랐네요. 한편 아는 사람이 볼까봐 걱정도 되고요. 지울까 고민하다가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계셔서 추가만 조금 할게요. 종갓집에 관해서 저희 친정은 제사나 이런 문화 자체가 없어서 몰랐는데 댓글 보고 찾아보니 종가라기보단 손 귀한 집 장손이네요. 몇 대 손 이렇거든요. 친정 지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꼭 도와줘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런 글이 있어서 조금 씁쓸했어요. 결혼 준비 중에 시가에서 먼저 집을 해주겠다 했었고 세준 집이라 1년 뒤로 해주겠다 해서 우선 오피스텔을 계약해서 살았어요. 집 들어가는 시점에 친정에서 전세금 절반과 혼수를 해준다고 구두로 약속된 거죠 결국. 근데 본 글에 썼듯 시누이가 먼저 결혼하면서 그 집이 시누에게 갔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친정에서 돈 준다고 보태라고 했지만 염치가 없었는지 남편이 한사코 거절했어요. 결국 양가 지원은 없는 게 됐죠. 시가에 한게 없으니 안 봐주시는 거다. 이건 주관적인 거라 제가 며느리로서 충실했다 안 했다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1년에 차례 포함 6번의 제사와 김장 가족 생일 등은 휴가 써가며 수행 잘했습니다. 본 글에도 적었듯이 내 남편에게 탑재된 옵션이라 생각했으므로 불만 없이 한 겁니다. 시가 재산을 왜 바라고 사느냐 하는 댓글이 있던데 적었듯 재산 바란 게 아닙니다. 이 집안 재산 4번 중 2번은 두메산골인 시골에서 지내는데 결혼생활 10년 중 단 한 번도 시누이네는 참석한 적이 없어요. 집안의 풍속인지 고모들이 그리 드글드글한데 누구 하나 손에 물 묻히는 꼴을 못 봤고요. 첫 제사 지낸 후에 차례는 각자 집에서 하고 제사 땐 도우미 이모님 3명 이상 불러주든 고모들 3명 이상 일하든 하라고 해서 조금 편해지긴 했지만 술판 1박 2일 벌이는 고모부들 모시기가 쉬운 일 아닙니다. 이 꼬라지를 내 자식에겐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요. 댓글에 남편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글 있던데 네, 맞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행사마다 고모들이 불러다 왜 니네 엄마 아빠는 너한테 집 안 해줬냐고 하세요. 고모들이 뒤에서 말해서 남편도 부모님께 말 안 해본 것도 아니죠. 근데 저희 시부모님과 시누이 특성은 일단 저 자세로 미안하다 힘들지 내가 못나서 나 때문에로 시작해서 결국 서로 자기들 집 빼준다고 난리로 끝납니다. 그러니 남편도 질려버리죠. 차라리 독하게 굴면서 죽어도 못해준다고 악을 지르면 밉기라도 할 텐데 지부모 동생 거리로 내모는 것 같고 이간질하는 고모들 만나고 싶지 않다고도 수없이 말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말 저 말 옮기는 고모님들도 별로고 시가 식구들에 비해 맘 약하고 바보 같은 남편이 이겨 먹지도 못할 거 알아서 내가 나서지 않는 이상은 다 먹는데 더럽고 치사하기도 또 내 돈도 아니라 우리끼리 열심히 살자 하고 으쌰으쌰 살았네요. 다만 신호 애들은 그렇게 끼고 살면서 우리의 나몰라라 하는 건 울컥울컥했었어요. 긴급 돌봄하면 되지 왜 관뒀냐 하시던데 아이를 몇 년간 어린이집 1등으로 등원하고 꼴찌로 하원시켰어요. 그래도 아기 때부터 다니던 어린이집은 그나마 샘들도 이모 같고 좋았는데 학교 가서 시터 이모님이 2번 바뀌는데 둘 다 편찮으셔서 관두신 거고 그중 한 분은 위중하신 병이었어서 애가 다 알고는 마음에 멍이 들었어요. 코로나로 제가 재택을 한 달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출퇴근하는 일주일 전부터 아이가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문제 행동을 하더라고요. 너무 겁나고 놀라서 상해 끝에 퇴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시가에 있다. 그것 아니었어요. 이 글의 요지는 내 남편이 장손의 자리를 놓지 않는 한 나는 장손 며느리로서 묵묵히 내 일을 하겠으나 내 아들에게는 장손의 무거운 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거지요. 받은 게 있었으면 했을 거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차라리 내가 안 받은 게 도움 안 준 게 다행이다 싶기까지 해요. 절대로 그 치사한 자리 안 물려줄 거거든요. 글 올리고 남편은 계속 눈치를 보는 중입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간 적은 처음이라
당황한 기색이고요. 지난 추석에 앞으로 차례는 안 지내겠다 선언한 상태인데 이번에도 지내겠다 하시면 뭉뚱그려 말씀드려 보려고요. 대충 알겠다 하고 넘어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냥 해버리는 분들이라 이번 설에도 지내자고 하실 것 같네요. 댓글들 보니 알고는 있었는데 한 대 맞은 듯이 나의 답답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딸만 가지신 친정 부모님은 시집간 딸이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길 원치 않으셔서 늘 저를 단속시키셔서 그저 참고만 살았는데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것저것 나눠볼까 합니다. 깊은 생각들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글이 답답한 일상에 더 답답함을 전했을까 괜히 죄송한 마음이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댓글 1. 사람 사는데 기브앤테이크는 당연한 거지. 무조건적인 게 어디 있음? 나 힘들 땐 일도 도움 안 주고선 손자 크면 꼭 우리 재산은 네가 지내야 한다 하겠지. 친손 주니까 미친. 남편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해요. 내 아들이 너같이 뇌 없는 아비돈 죄로 걸리는 일도 없는 의무만 있는 삶을 살아야겠냐고요. 사람 죽는 전염병 도는 이 시기에 아들 데려가 차례상에 절하고 싶나. 댓글 2. 원글님과 거의 같은 시가였는데 저는 어리석게도 이걸 참고 큰며느리 돌이라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지금 90대신 시부모님 재산이라곤 거의 딸과 막내네로 다 가고 아픈 병수발과 반찬, 집안 행사만 저희와 장손이 나들에게 남겨졌어요. 딸 챙기는 거 그거 절대 안 변합니다. 외손주 결혼에 몇 억씩 주고 용돈 몇백씩 줄 때 우리 애들 20만 원 주더이다. 입으로만 장손. 남편이 꼭 님 남편같이 말하더니 이제야 깨닫네요. 자기 부모에게 자신은 자식이 아니었고 경쟁 상대였던 것 같다고. 쳐다보기도 싫어. 요새는 남편하고 말 섞기도 싫어요. 싸우던 별거를 하던 남편만 혼자 가게 하시고 원글님은 님 인생 챙기세요. 기본 도리? 그딴 것도 필요 없어요. 뭐라 하면 그냥 지금 이글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외손녀 결혼한다고 이바지 음식까지 다 쫓아다니며 챙기는 시어머니가 제 친정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 가보려 하니 본인 늙어서 혼자 제사 못 지낸다고 못 가게 하더군요. 그때 여태 참은 내가 바보 상등신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 집에서 하던 모든 행사 다 그만두고 매주 가던 시집도 안 갑니다. 이뻐하던 딸내가 챙기라 했어요. 그들은 대접만 받던 사람들이라 지금도 해다 바치고 있으니 시부모도 자기들 팔자 자기가 택한 거죠 뭐. 댓글 3. 쓴이는 남편과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도리 따지고 저 정도로 꽉 막힌 사람은 나중에 부모 봉양도 쓴이가 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겠네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재취업 준비하고 권리 없는 의무는 없고 해준 만큼 돌려받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부모가 맘가는 자식에게 베풀면 받은 자식이 도리하는 게 맞아요. 조선시대에 장남에게 의무를 지게 하려고 모든 재산 물려줬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민법 개정 전에는 장남이 모두 물려받았어요. 그 법이 개정되면서 권리를 나누게 됐으니 의무도 나눠지는 것임. 다 물려받은 사람이 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에게 도리 강요 말고 아들인 남편이 실컷 하세요.